네, 시간이 되었네요. 네, 그러면 바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가족, 회사, 동호회, 그리고 팀, 공동체, 협동조합 등 무리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이 무리들이 잘 살아가도록 돕는 방법이죠. 그 퍼실리테이션의 세계를 알아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리더십과 퍼실리테이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과 퍼실리테이션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퍼실리테이터가 리더냐? 또 리더가 퍼실리테이터냐? 뭐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제가 한 10분 남짓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청해 주신 분께서 댓글로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그걸 또 토대로 해서 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논의를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리더십과 퍼실리테이션인데요. 그러면 리더십이 뭐냐? 이게 우선 퀘스천이죠.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상대방에게 또는 집단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냥 발휘하면 의미가 없고요. 그 조직 전체 또는 집단 전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리더십을 정의를 하죠. 세상에는 이제 수많은 종류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리더십을 다 아우르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정의는, 목표를 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단에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 이것을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실리테이션은 뭐냐? 그러면 퍼실리테이션은 참여자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그 참여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련의 방법들, 이런 거를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쨌든 퍼실리테이션도 집단이고 리더십도 집단이니까 굉장히 닮아있는 점이 있네요.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이 의사결정을 돕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뭔가 모종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좀 구체화시켜 보면요. 조직은 그 조직의 근본 문제라는 게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경제의 근본 문제는 경제학에서도 이제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채워줄 자원은 희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만 하는데, 이 문제, 즉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희소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경제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학에서는 이제 조직의 또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목적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일치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직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실리테이션은 바로 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데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배워볼 만한 그런 것이고,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리더의 책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와는 이제 퍼실리테이션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한번 조금씩 자세히 다루어 가보도록 하죠. 우선
리더가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 초보적인 리더라고 할까요? 그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지 않은 리더들인 경우에는 보통 당근과 채찍을 씁니다. 당근과 채찍. 당근과 채찍을 뭐 전혀 안 쓰는 리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로 당근과 채찍만 쓰는 리더가 있을 텐데, 이 리더는 이제 퍼실리테이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일을 잘하면, 내 마음에 들면, 급여를 더 주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또는 승진을 시켜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당근을 주고, 못하면 이제 벌을 주거나, 강등을 시키거나, 또는 급여를 삭감하거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건 리더십이 아니다, 관리자일 뿐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행위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직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리더십의 정의를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집단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당근과 채찍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내재적 동기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내재적 동기를 작동시키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 세상에 나왔으니 뭔가 보람 있는 삶을, 가치로운 삶을 살다 가야지. 그러면 그것을 실현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리더는 아주 훌륭한 리더인 것처럼 보입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퍼실리테이터가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로 개인의 목소리들, 구성원 또는 참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욕구,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보람 있는 일,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하여 이제 의견을 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의견을 냈을 때 퍼실리테이터는 그 의견들을 잘 모아서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을 잘 하지 못하면 이제 구성원마다 의견이 처음부터 일치되어 있으면 매우 좋은데, 이게 의견에 이제 일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견이 서로 일치되고 모아지도록 하는 어떤 일련의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스킬도 필요하고 또 어떤 프로세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실리테이션을 잘 하지 못하는 리더에 비하여 그들에게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이 자아 실현을 하고 내재적 동기에 의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퍼실리테이션과 리더십은 리더가 내재적 동기에 의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을 때는 퍼실리테이션의 기술과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황이라면 퍼실리테이션이 적용될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떤 리더라도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겠죠. 한 곳에서는 굉장히 부처님 같은 어떤 모습, 그런 아주 지극한 중립을 지키면서 또는 서번트로서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 리더에게 필요할 거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마키아벨리즘이라고도 하죠. 정말 폭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떤 위기를 극복한다든지, 또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권모술수가 있고 되게 단호한 그런 모습을 리더가 또 갖춰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를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텐데, 먼저 말씀드렸던 그 영역은 이제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의 측면에서 퍼실리테이션이 이제 집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공정성은 이제 크게 보통 이제 네 가지로 나누지만 크게 보면 이제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을 나누는데 조직의 수많은 이슈들을 이제 파헤쳐 보면 그 안에는 늘 정의롭지 못하다 또는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나 갈등 이슈들은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공정성 이슈다. 근데 그 공정성의 두 가지, 절차적 공정성을 놓고 보면 의사결정 과정의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이제 절차적 공정성이거든요. 마치 재판을 할 때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양 당사자가 서로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재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조직에서 일을 할 때에도 구성원들의 생각하고 있는 그 목소리들이 어떻게 잘 개진되고 다루어지고 또 결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우리 회사는 공정해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공정성이 좋아져야 조직에서 많은 구성원들은 몰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조직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또 조직에 대한 소속감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 공정성을 다루는 것은 또 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은 목소리를 담아가는 과정에서 퍼실리테이션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분배적 공정성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 보상이라는 게 이제 금전적인 것도 있고 비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공정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인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게 그게 얼만큼 일한 것이냐에 대한 서로의 비교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을 받는 것도 급여라면 뭐 수치가 딱 나와 있지만 그 이외의 보상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희생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조직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CEO에서부터 신입사원까지 다 나는 희생자다 이런 마인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런 퍼실리테이션이나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제공한 것과 받은 것,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런 분배적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퍼실리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이제 요구가 더 많아졌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똑똑한 세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맨 왼쪽에 있는 그 마키아벨리즘 같은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맨 오른쪽에 있는 어떤 중립자로서의 또는 서번트와 같은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해 가고 있는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 21세기에 들어서 참여 리더십이 더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유 리더십, 특히 이제 재택하면서 또 공유 리더십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인파워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퍼실리테이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리더십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로 들어가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퍼실리테이션이 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리더가 직접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지 몰라요.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리더는 잘 이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리더가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면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가 정보 교환을 잘 하고 또 의사소통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을 하는 프로세스를 잘 제시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큰 조직의 탑 리더가 퍼실리테이션을 그 경우도 필요하죠. 그죠? 그 참모 이렇게 회의에서 퍼실리테이션을 잘 하면 좋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실무형 팀장님이라면 문제 해결형 퍼실리테이션, 이것은 뭐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정한 조직을 이끄는 것,
또 팀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 자기의 가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가까이 있는 팀장 리더에게부터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구성원들에게 이제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 뭐 이런 부분도 퍼실리테이션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매우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한 10분 남짓 시간 동안 리더십과 퍼실리테이션의 그 관련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리더십과 퍼실리테이션을 결부지어서 뭔가 좀 더 궁금한 게 생겼거나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 좀 더 논의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NJ Love, 케이틀린이란 분, 그리고 제임스까지 쓰셨네요. 네,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인사 말씀도 해주셨네요. 지난 상반기 기간 동안에 많은 콘텐츠를 올려주셔서 재미있고 즐겁게 보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그리고 네, 신은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최윤희님도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남석 코치님도 아침 일찍 찾아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굿모닝 해주셨네요. 네,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인창, 네, 저희 또 직원분도 와 계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근무 시간이 아닌데 또 이렇게 네, 참여를 해주고 계시네요. 제가 이제 못된 리더다, 이런 뜻이죠. 네, 정모티베이터님, 네, 리더십, 애자일 조직 연계성, 이게 혹시 질문을 주신 거라면, 네, 제가 간단하게 애자일 조직은 이제 한번 또 주제를 따로 내서 한번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애자일에서는 이제 애자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이제 회의가 있게 되는데, 그 회의를 이제 잘 이렇게 여는 것이 애자일 성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애자일 그 코치의 역량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퍼실리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워크를 잘 하는 게 퍼실리테이터이기 때문에 애자일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퍼실리테이션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얼마나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성공의 어떤 지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들에게 있어서, 퍼실리테이션과 애자일과 관련을 짓는다면, 애자일이 흔히 이제 마인드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인드셋이 굉장히 구성원들을 이제 통제하고 그 위험을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이제 관료 조직들이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런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포뮬라이제이션, 어떤 규범을 만들고 그다음에 업무를 잘 분장하고 이제 이런 방식이었죠. 근데 애자일은 이거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구성원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면 답을 잘 찾아갈 것이다, 이런 이제 기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를 바꾸지 않은 채 애자일을 도입하면 굉장히 이상한 그 애자일 도입이 되고, 구성원들은 그 안에서 애자일의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한 채 이제 고초만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질문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이어가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응원 댓글 많이 주셨네요. 네. 정모티베이터님은 우선 박사를 취득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저의 박사 선배가 되셨네요. 네. 그리고 백정훈님, 박용찬님, 네, 유수연님 같죠? 네, 유수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혜수님, 전혜수님 요즘 잘 나가는 전혜수님, 네, 방송에 우연히 들어오셨다가 만나셨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이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방송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질문이 있으면 제가 이 방송을 한 2시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 15분 정도의 소개, 그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그것도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이어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연구원과 퍼실리테이션,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심리학과 퍼실리테이션, 이런 것도, 제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과 퍼실리테이션, 병원과 퍼실리테이션, 퍼실리테이션과 결부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국회의원과 퍼실리테이션, 이런 것들도 쭉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초보 팀장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것은 제가 또 팀장과 리더십, 퍼실리테이션에서 한번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보 팀장님이 처음에, 팀장님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낯선 환경에 처하시게 되죠. 그 전에는 팀장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또는 조직에게 이것 좀 바꿔주세요, 저것 좀 개선해주세요 등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팀장님이 되시면, 물론 밑에 파트장일 때도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있지만 파트장이 없이 이제 팀장님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는 구성원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자리로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전에는 막 이렇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불만들을 해결하는 사람의 위치에 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팀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에 놓치는 부분이 팀의 정체성에 관한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요즘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의 어떤 업무가 무엇이다라고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게 굉장히 모호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팀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팀은 이런 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구성원들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팀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보 팀장님께서는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직원도 파악하고 업무도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 이야기 나눌 때 이제 퍼실리테이션 기술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팀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는, 그렇다면 우리 팀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네요 라는 하나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구성원이 퍼실리테이터라면 조직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저는 구성원이라서, 네, 구성원이 퍼실리테이터라면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회사나 조직 안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종류의 회의에서 그 회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즉 그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 회의면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면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무엇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도움이라는 게 바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퍼실리테이션을 아주 숨어서 살짝 조금만 하시는 것도 퍼실리테이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두었을 때보다 내가 퍼실리테이터로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어떤 역할을 조금이라도 했더니 어떤 결론이 좋아졌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훌륭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조직의 리더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종류의 회의에 퍼실리테이션에서 배운 것들을 퍼실리테이터로서 은근히 도움을 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팀장이 되었을 때 팀장으로서 또는 리더로서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되기 전에 탄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제 팀장이 되어서 팀장으로서의 퍼실리테이터 이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의 집단 이기주의, 갈등 해결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커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의사 문제도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저한테 퍼실리테이션 해달라고 하면 제가 가서 무료로 해드리겠다라고 포스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갈등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퍼실리테이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퍼실리테이터 말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이제 판사죠.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재판 소송을 걸어서 그 소송으로 이제 갈등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요. 소송보다 퍼실리테이션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쉽고요. 소송과 대화는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송은 이제 재판 절차가 필요하겠죠. 마지막 남은 하나가 이제 폭력인데, 폭력은 가장 야만적인 이제 방법이니까, 폭력 말고 소송 말고, 나머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면 그건 이제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용찬님, 네, 오늘이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라면, 네, 너무 좋네요. 아주 좋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모여서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모티베이터님은 HR과 퍼실리테이션을 말씀을 해달라고 주제로 제안을 해주신 걸로, 네, 이것도 제가 채택을 해서 바로, 에피소드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희님께서는, 구성원이 FT라면 회의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은근히 도움을 주는 것이 실질적인 리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군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팀과 퍼실리테이션도, 주제로 내주셨네요. 네. 지역 문제와 퍼실리테이션.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안해 주신 것들은 다 다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제 내일도 7시에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날 제가 특별히 지방에 출장을 가서 이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를 빼놓고라면 아주 주기적으로 이 시간에 7시에 아침 7시에 이렇게 생방송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첫날인데요. 굉장히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기 한번 볼까요? 몇 분이신지. 네, 19명이 나와 계시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퍼실리테이션은 이제 그룹,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이제 어디든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퍼실리테이션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라는 퀘스천을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이 적용되는 수많은 영역들,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한다는 것인지, 그걸 소개하고, 또, 궁금증이 있으면 그걸 제가 이렇게 해결해드리고, 그러려는 취지에서
위해서 만들었고요. 앞으로 이렇게 제안해 주신 그런 주제들을 계속 다루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런 퍼실리테이션의 저변과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른 시간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의 세계에 와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